안녕하세요. AWS 강의실입니다. 이번 시간은 비전공자를 위한 AWS 강좌 5번째 시간으로 IAM 서비스의 기초 강의입니다. 먼저 IAM이 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IAM은 AWS Identity and Access Management의 약자로 IAM을 사용하면 AWS 서비스와 리소스에 대한 액세스를 안전하게 관리할 수 있습니다. 또한 AWS 사용자 및 그룹을 만들고 관리하며 AWS 리소스에 대한 액세스를 허용 및 거부할 수 있습니다. 라고 AWS에서 소개하고 있는데요. 간단히 여기 키워드는 보면 관리예요. 관리와 허용 및 거부. 액세스 컨트롤입니다. 그래서 AWS 서비스의 전반에 누가 무엇을 언제 어떻게 할 수 있는지 6하원칙 중에 왜만 제외한 모든 것들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언제 어디서 누가 무엇을 어떻게 할 수 있는가 이것을 설정할 수 있고 관리할 수 있는 서비스가 IAM입니다. 그래서 IAM은 AWS 어카운트 관리 및 리소스 혹은 사용자 그 서비스의 권한을 제어합니다. 그래서 서비스 사용을 위한 인증 정보를 부여할 수도 있고요. 사용자를 생성하거나 관리하거나 계정의 보안을 설정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사용자의 패스워드 정책을 관리한다든지 일정 시간마다 패스워드를 변경한다든지 이런 식의 정책을 설정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다른 계정과의 리소스를 공유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아이덴티티 페더레이션 같이 위해서 페이스북을 로그인한다든지 구글로 로그인한다든지 이런 것들을 IAM에서 하고 있어요. 그리고 계정의 별명 부여 가능한데요. 이거는 이전 시간에 강의에서 한번 해봤기 때문에 자세한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계정 별명 부여하는 거는 IAM에서 합니다. 그리고 알아두셔야 될 거는 IAM은 글로벌 서비스입니다. 리전별 서비스가 아니기 때문에 리전별로 유저를 만들거나 이런 것이 아니라 한번 만들면 AWS 서비스 전체에 적용되는 것을 명심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IAM 구성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IAM은 총 4가지의 요소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첫 번째는 사용자입니다. 사용자는 실제 AWS를 사용하는 사람 혹은 어플리케이션을 의미해요. 어플리케이션도 사용자가 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그룹인데요. 요 사용자의 집합이에요. 그래서 그룹에 속한 사용자는 그룹에 부여된 권한을 행사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 가지 그룹이 있을 수 있겠죠. 그래서 관리자 그룹, 개발자 그룹, 디자이너 그룹, 혹은 개발 1팀 그룹, 개발 2팀 그룹, 경영지원팀 그룹 이런 식으로 같은 역할, 같은 권한을 가진 사람들을 묶어서 하나의 그룹으로 만들어서 관리할 때 사용합니다. 정책은 뭐냐면은 사용자와 그룹 역할이 무엇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한 문서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관리자는 모든 걸 다 할 수 있다. 개발팀은 EC2 인스턴스만 만들 수 있다. 회계팀은 S3에 있는 회계 자료를 열람만 할 수 있다. 이뿐만 아니라 굉장히 자세하게 다룰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언제 어디서 무엇을 어떻게 왜. 우리 회사 IP로 된 요청에서 2시에서 3시까지만 S3의 특정 버켓에 회계 자료를 ABC로 시작하는 회계 자료를 열람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굉장히 자세하게 짤 수가 있습니다. 정책은. 이거는 IAM 심화 강의에서 살펴보도록 하고 오늘은 간단하게 이것이 무엇인지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JSON, 자바스크립트 오브젝트 노테이션 형식으로 정의를 합니다. 그리고 역할인데요. AWS 리소스에 부여해서 AWS 리소스가 무엇을 할 수 있는지를 정의를 합니다. 혹은 다른 사용자가 역할을 부여받아서 사용을 해요. 이것도 약간 심한데요. 간단히 말하면은 가면을 쓴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여러분께서 아이언맨 가면을 쓰고 있으면 아이언맨이 되고, 배트맨 가면을 쓰면 배트맨 역할을 할 수 있는 것처럼 자기 역할이 있고 롤플레잉이죠. RPG의 약자가 롤플레잉처럼 자기 역할을 수행하는 거예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나중에 IAM 심화 강의 때 또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고요. 오늘은 이런 것이 가능하다 정도만 이해하고 넘어가겠습니다. 그리고 역시 다른 자격에 대해서 신뢰관계를 구축 가능하고요. 역할을 바꾸어가며 서비스를 사용 가능합니다. 오늘은 일단 AWS 리소스에 부여돼서 AWS 리소스가 무엇을 할 수 있는지 정의한다. 요것만 확실하게 이해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아까 정책은 JSON으로 쓰여있다고 말씀드렸는데요. JSON은 자바스크립트 오브젝트 노테이션 약자고요. 주로 다양한 프로그램에서 프로그램 간의 데이터를 주고받기 위해서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매우 다양한 언어에서 언어 자체에서 지원하거나 아니면 플러그인으로 사용이 가능해요. 거의 대부분의 언어가 지원을 합니다. 그리고 키 밸류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이 강의는 AWS 강의이기 때문에 JSON에 대한 강의는 유튜브에 치시면 많이 나오기 때문에 간단하게만 살펴보면 이런 식이에요. 키, 밸류고요. 이렇게 어레이도 가능하고요.
이런 식으로 키 밸류로 값을 정의한 거예요. 이거는 이제 어벤져스의 소개와 어벤져스 멤버들의 뭐 능력 이런 것들을 소개한 문서인데요. 이런 식으로 생겼습니다. 자, 그러면은 IAM 구성이 어떻게 되는지 간단하게 도식을 살펴볼게요. 모든 것은 정책으로 결정이 돼요. 무엇을 할 수 있는가? 여기서 무엇이라고만 써있지만 아까 말씀드렸죠? 언제, 어디서, 누가, 어떻게, 무엇을 여기서 정책이 다 결정을 합니다. 사용자에게 부여가 되고요. 혹은 그룹에 부여가 됩니다. 그래서 그 그룹에 부여가 돼 있으면은 이 그룹에 있는 모든 사용자는 그 정책을 공유를 해요. 혹은 역할에 부여될 수 있어요. 역할에 붙어서 그리고 이 역할은 다시 이제 AWS 여러 서비스에 붙어가지고 이 서비스들이 무엇을 할 수 있는가를 결정을 합니다. 결과적으로는 이 정책이 아까 말씀드린 언제 어디서 누가 어떻게 무엇을 할 수 있다를 결정합니다. 네, 그러면은 IAM의 권한을 어떻게 검증하는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살펴볼게요. 예를 들어서 사용자가 S3를 사용하고 싶을 경우입니다. S3는 참고로 AWS에서 제공하는 파일 스토리지 서비스입니다. 자, 사용자가 먼저 이제 S3를 사용하고 싶으면 나에게 S3를 이용할 수 있는 정책이 부여되어 있는가를 체크를 해요. 정책이 부여되어 있으면은 바로 사용하면 되죠. 그렇지 않다면은 내가 속한 그룹에 S3를 이용할 수 있는 정책이 부여되어 있는가를 체크하고요. 만약에 정책이 부여되어 있으면 S3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은 내게 위임된 역할에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역할 역시 사용자가 위임을 받아서 쓸 수 있죠. 사용자에게 부여될 수 있습니다. 그 역할에 S3를 이용할 수 있는 정책이 부여되어 있는가를 체크를 합니다. 그래서 정책이 부여되어 있으면은 사용을 하고요. 그렇지 않으면 권한이 없음. 이런 식으로 체크를 합니다. 그러면 한 가지 예를 더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람다에서 S3 서비스를 이용하고 싶은 경우입니다. 람다는 참고로 AWS에서 제공하는 서버레스 컴퓨팅 서비스입니다. 이 서비스가 무엇인지는 지금 시점에서 크게 중요하지 않아요. 근데 람다라는 서비스가 S3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람다에게 부여받은 역할이, 람다가 부여받은 역할이 S3를 이용할 수 있는 정책이 붙어 있는가?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역할은 서비스에 붙는다고 했죠? 그리고 붙어 있는 그 서비스가, 역할이 그 S3를 이용할 수 있는 정책이 붙어 있다고 가정을 하면 이 람다도 S3를 이용할 수 있는 권한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붙어 있으면 되고요. 붙어 있지 않으면 권한이 없기 때문에 액세스할 수가 없습니다. 자, 그러면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IAM 구성 요소 중에 사용자가 있는데 지난 시간에 이어서 한 번 더 사용자가 어떤 종류가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사용자는 첫 번째 루트 사용자가 있는데요. 결제 관리를 포함한 계정의 모든 권한을 가지고 있어요. 이거는 관리 목적 이외에 다른 용도로 사용하지 않는 것을 강력하게 권장합니다. 왜냐면은 탈취되었을 때 복구가 어려워요. 이거는 뭐 정지시킬 수도 없고 뭐 이거를 계정을 삭제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MFA, 즉 멀티팩터 어센티케이션, 일회용 패스워드를 생성하여 로그인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이 방법은 지난 강의에서 제가 자세히 설명드렸기 때문에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IAM 사용자인데요. 이 루트 사용자를 통해서 최초에는 한번 만들어야 되고요. IAM 사용자는 IAM 서비스를 통해서 생성해서 사용하는 사용자고요. 한 사람 혹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하나의 어플리케이션을 의미합니다. 설정할 시에 콘솔 로그인을 할 수가 있고요. 무슨 말이냐면은 설정 안 하면 콘솔 로그인을 못 한다는 얘기죠. 못하게도 할 수 있어요. 예를 들어 어플리케이션 같은 경우에 콘솔 로그인이 필요 없겠죠. 그리고 설정할 때 AWS 서비스를 이용할 수가 있습니다. 반대로 말하면 설정을 하지 않으면은 AWS 서비스를 이용할 수가 없어요. 자, AWS 서비스를 이용할 때 두 가지가 있는데 액세스 키와 시크릿 액세스 키를 사용을 합니다. 이거는 이제 API를 호출할 때 사용하는 건데 이것에 대해서는 좀 더 자세히 나중에 알아보도록 하고 간단히 여기서 살펴보면은 액세스 키는 유저 이름, 시크릿 액세스 키는 패스워드에 해당을 합니다. 자, 그리고 참고할 것은 어드민 액세스를 부여하더라도 풀 어드민 액세스를 부여하더라도 IAM 유저는 별도의 설정을 하지 않으면은 빌링 기능을 사용할 수가 없어요. 이거 굉장히 많은 분들이 헷갈려 하시는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난 시간에 만들었던 이제 어드민 IAM 유저인데요. 이거를 한번 빌링을 볼게요. 내 결제 대시보드를 누르면은 여기에 이렇게 떠요. 저는 어드민 풀 액세스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AWS 이 계정의 모든 걸 할 수 있지만 단 한 가지 이 빌링은 루트 계정으로 이 결제 정보에 허용할 수 있도록 액세스를 하고 허용하고 필요한 IAM 권한을 보유하게끔 해서 해야 됩니다. 2번은 지금 충족이 돼 있어요. 나는 권한을 가지고 있는데 1번이 안 돼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러면은 이걸 한번 활성화 시켜 볼게요. 우선 로그아웃을 하고요.
콘솔에 로그인을 하는데요. 루트 계정으로 로그인 해야겠죠? 네, 먼저 이메일을 입력합니다. 그리고 보안 문자를 입력을 하고요. 네, 비밀번호를 입력하고 이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MFA를 꼭 설정해죠. 설정한 이 MFA를 입력하겠습니다. 네. 그러면은 여기 보시면 내 계정을 클릭을 하시면 여기 밑에 쭉 내려보시면은 결제 정보에 대한 IAM 사용자 역할 및 액세스가 어쩌고저쩌고 써요. 요거에서 비활성화되어 있다고 뜨는데 요거를 활성화 시키시면 됩니다. 편집을 누르시고요. 체크한 다음에 업데이트. 자, 이제 그러면은 다시 로그아웃을 해서 IAM 유저로 들어가면은 빌링을 볼 수 있는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콘솔에 로그인을 하고 네, IAM 사용자죠. 이름은 AWS 랩처 였죠? 어드민 지난번 한 것처럼 네, 어드민에도 부여가 되어 있죠. 로그인을 하면은 이번에는 이제 결제 대시보드를 볼 수가 있을 거예요. 네, 네, 볼 수가 있습니다. 아직 아무것도 안 했기 때문에 0원이긴 한데 일단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헷갈려 하시는데 이거 루트에서 꼭 설정을 해줘야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IAM 자격증명 보고서라는 게 있는데요. 이건 뭐냐면은 IAM의 현재 상황을 보여주는 일종의 보고서예요. 그래서 계정의 모든 사용자와 암호, 액세스 키와 MFA 장치 등의 증명 상태를 나열하는 보고서를 하고 다운로드 가능합니다. 4시간에 한 번씩 생성 가능하고요. AWS 콘솔 혹은 CLI, 네, API에서 생성 요청 및 다운로드가 가능합니다. 포함되는 정보는요, 암호, 네, 액세스 키, 그리고 기타. 예를 들어서 암호가 언제 사용됐는지, 네, 암호가 활성화되어 있는지, 언제 변경돼야 되고, 뭐, 액세스 키 아까 말씀드렸죠. 네, API를 호출할 때 액세스 키 활성화 여부, 마지막으로 사용된 시간, 뭐 이런 것들을 보여주고요. MFA를 사용하고 있는지, 사용자가 언제 생성됐는지, 이런 것들도 보여줍니다. 이런 정보들을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이 IAM 자격증명 보고서를 사용을 해서 현재 이제 계정의 상황을 자세하게 볼 수가 있습니다. 현재는 이런 기능이 있다 정도만 알고 계시면 돼요. 네, 그러면은 실습 삼아서 자격증명 보고서를 한번 다운로드 받아 보겠습니다. 네, IAM 좌측 메뉴에서 네, 여기 자격증명 보고서 좌측의 메뉴를 누르시면은 이 화면이 뜨는데 여기서 보고서 다운로드를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은 이렇게 생겼어요. 저희 계정에는 루트 유저 하나와 어드민 유저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지금 2개밖에 없는데 네, 유저가 많다면 여기 쭉 나오겠죠. 네, 그래서 여기 보면은 뭐 ARM부터 유저가 언제 만들어졌는지 부터 시작해서 뭐 패스워드가 언제 마지막으로 사용되었는지 액세스 키가 언제 마지막으로 사용되었는지 이런 것들을 쭉 보여줘요. 그래서 이걸 통해서 한눈으로 파악할 수도 있고 실질적으로 이거를 뭐 자동화 시켜가지고 이걸 분석시켜서 뭐 리포트로 출간한다든지 이런 식의 자동화도 가능합니다. 참고로 이 보고서는 생성된 후에 최대 4시간 동안 저장이 됩니다. 자, 그래서 이 IAM 모범 사용 사례를 좀 살펴볼게요. 말 그대로 어떻게 사용해야 되는가입니다. 네, 말씀드린 대로 루트 사용자는 사용하지 않습니다. 네, 그냥 관리용으로만 사용하고 실제 작업은 IAM 유저로 합니다. 불필요한 사용자는 만들지 않고요. 관리가 어려워요. 내가 이걸 만들었는데 이거 언제 썼더라? 하고 기억이 안 나서 나중에 지우기도 안 지우기도 애매한 상황이 벌어질 수 있기 때문에 만약에 불필요한 사용자를 만들었다면 바로바로 지워주시고 아예 안 만드는 것도 상책입니다. 자, 가능하면 그룹과 정책을 사용해서 유저들을 관리를 하고요. 그리고 최소한의 권한만을 허용하는 습관을 들여야 됩니다. 이거를 Principle of Least Privilege라고 하는데요. 네, 그 보안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용어예요. 네, 필요하지 않은 권한을 줄 필요가 없다. 네, 이겁니다. MFA를 활성화하는 거 중요하고요. 네, 루트 유저 혹은 어드민 유저에는 필수입니다. 필수. 그리고 액세스 키 대신에 역할을 활용하기인데요. 이거는 이제 저희가 나중에 배워볼 내용에 포함이 됩니다. 간단하게 액세스 키는 되도록 사용하지 않는다를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강의가 진행되면서 또 살펴보도록 할게요. 그리고 IAM 자격증명 보고서 아까 보여드렸죠? 이걸 잘 활용을 해서
뭐 주기적으로 이 IAM 계정의 현재 상태를 확인하신 것도 굉장히 좋은 습관입니다. 네, 오늘은 IAM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네, 그래서 AWS를 사용하기 위한 기초 서비스들은 거의 다 커버를 했고요. 다음 시간에는 이제 슬슬 재밌는 거, 여러분께서 AWS 사용하시는 궁극적인 목표 중에 하나인 EC2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AWS 강의실이었습니다.